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노풀꽃 들어간 한자 정리할 건데요. 노풀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주 쉬운 자인데요. 노풀꽃에 어떤 자가 추가되면 고발음 아닙니다. 호발음도 있고요. 상당히 효발음도 있거든요. 그런 한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제 책이 있으신 분은 혹시 85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없으신 분은 끝까지 영상 보셔도 재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풀꽃 당연히 보셔야죠. 원고고, 살찔꽃, 두드릴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네요. 두 번째 말을 고, 호걸 호, 가는 털 호, 호발을 한번 보시고요. 흰 명주 호, 호경 호, 올릴 효에서 효 발음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높은 꽃자는 먼저 그림 보시면 이렇게 높은 집 위에 한 집 위에 또 있는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찾아왔고요. 높은 집을 뜻하고 누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고 옛날 사람들은 교복 입고 모자도 썼잖아요. 그 모자에 옷에 교복에 고자 많이 써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저, 고상, 최고, 승고, 고가, 고수 이런 말 할 때 높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만약에 벼화를 집어넣으면 원고구가 되는데 원래는 원고구가 아니라 여기서 볕단이라고 해서 볕집고인데요. 벼를 베고 난 후에 볕단을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높이 쌓여진 원고지 모양에서 원고구라고 했다고 해요. 원래는 볕단이 쌓여있다, 볕단 쌓인 것처럼 내가 글 쓴 원고가 쌓여있다 라고 해서 원고 단어로 많이 쓰게 돼버렸는데요. 원고, 초고, 처음 쓴 원고예요. 그때 처음 초가 아니라 풀초예요. 초서처럼 흘려 쓰면서 대강 썼다는 뜻으로 갔고요. 탈고, 기고, 원고 이런 식으로 정말 볕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원고구로 썼기 때문에 유래는 벼화에서 왔지만 원고 뜻으로 쓰니까 후음을 원고구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음을. 살찌고 볼게요. 위에 노풀꽃 모양에다가 아래다가 육달월만 집어넣는데요. 살이 쪘습니다. 고기에 기름기가 잘잘잘 흐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기에 기름이 잘잘잘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량진미 자체가 여기가 이제 쌀 양인데요. 고량진미입니다. 기름진 고기와 많은 양식과 그 다음 보배로운 맛이 있는 음식들, 기름진 고기, 많은 곡식, 맛있는 음식을 고량진미라고 하고요. 고열이라는 말이 많이 그 사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로 쓰는데요. 몹시 고생해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비유할 때 고열을 쟁취하다, 빼앗아가다, 찬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빼앗아간다는 뜻으로 쓸 때 고혈, 백성들의 피와 땀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량진미, 고열, 고발은 기름질 꽃, 살찔 꽃자입니다. 두드릴 꽃자 보시면 앞에다가 노풀꽃 쓰고 뒤에다 칠복 썼는데요. 원래 북꽃자의 모양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채로 두드리는 건데요. 퇴고라는 글귀로 유명합니다. 한유라는 사람이 길거리 가고 있는데 가도라는 사람이 길을 안 비켰습니다. 그래서 가도가 시를 짓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시 한 구절에 한 그 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 한유의 행차를 몰라봤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때 한유가 이 퇴자를 고자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줘서 고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문을 지을 때 글자 바꾸는 작업을 그때부터 퇴고 작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추인데 여기서는 퇴자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고 할 때 이 고자가 정확하게 이 두드릴 고자인데요.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고 해야 되나 밀어야 된다고 하나를 고민했다고 해요. 승고 월화문이라는 굴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자, 퇴자 이럴 때 쓰는 퇴고 작업의 유래도 살짝 알아두시고 두드릴 고자 한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를 거 하겠습니다. 위에 높을 거고 아래에 나무목을 써서요. 마른 나무가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마를 꽃자는요. 아까 나무목을
앞으로 빼도 됩니다. 앞으로 빼도 되고요. 위에다가 또 풀초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나무목을 앞으로 빼도 되고 풀초를 붙여도 되고 혼자 써도 되고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요. 말을 곧자라고 해서 초목이 바짝 마른다거나 신세 따위가 형편없이 된다거나 야유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고고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문장 보시면 좀 나와요. 그래서 살짝 알아두시면 좋은데 말을 곧자가 세 가지 있다는 거 참고 나무목, 풀초,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자, 호가로 보시겠습니다. 높을 거 쓰시고 아래 돼지신데 여러분 돼지 하면 등치가 크잖아요.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을 호걸이라고 표현을 했죠. 옛날에는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등치가 크면 상당히 부유하다고 보고 일단 힘이 세다고 보고 이래서 힘이 센 사람 호걸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용기도 있고 기세와 풍모도 있고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있고 군대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죠. 역사 용어에서 호족과 함께 결탁해서 왕위를 많이 뺐죠. 그래서 이 호족 할 때 호걸할 때 보통 여러분이 딸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윗감을 데려오면 되도록이면 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남자다운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좀 등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남성상을 우리가 이상형으로 보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돼지 시자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가는 토로자는 털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털 중에서 가장 작은 털인데요. 예시를 좀 중시하고 싶습니다. 추호, 휘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려운 말들이고요. 추호는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는데 늦여름에서 가을쯤에 새로운 털이 나거든요. 그때 새로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털보다 얇게 난대요. 그래서 가을철에 가늘어진 짐승의 털 몹시 작은 것을 추호. 그래서 제가 추호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추호도 어긋남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개미 눈물만큼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휘호는 휘두를 휘자인데 붓을 막 휘둘러요. 붓을 휘두르는데 엄청나게 잘 쓰는 글입니다. 명품 글입니다. 이런 걸 휘호라고 한대요. 붓을 휘둘러 글씨를 쓰는 것을 휘호. 추호는 가을털 조금 이렇게. 자, 흰 명주 호자 이건 쉽죠. 근데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고 같은데요. 하얀색인데 높을 고를 아주 품질이 높다. 명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옷감 중에 제일 비싼 명주. 호위현상이라는 사자성어 있는데 특이합니다. 흰 저고리를 입고 검정색 치마상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학 잘 보시면 흰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좀 그래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하악을 비유할 때 호위현상이라고 한대요. 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자, 호경호자인데요. 옛날 주나라 무왕 때 도시고요. 냄비 이름이기도 합니다. 쇠금이 냄비 아마 쇠로 맡은 거고 이제 호자는 고에서 온 것 같습니다. 쇠로 만든 냄비인데요. 지금은 냄비보다 이렇게 호경호라고 많이 쓰고요. 중국 역사서 사기 같은 거 볼 때 조금 등장을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름자에 호 들어가는 사람 많이 씁니다. 인명자로 알아두셔도 괜찮은데요. 명함 받아가지고 요즘은 뭐 한자로 많이 쓰지 않고 명함도 많이 하진 않지만 고라고 읽으시면 이름이 바뀌어버리겠죠. 호 발음 조심하십시오. 자, 울릴효 마지막인데요. 앞에다가 입구를 쓰시고 풀초에 노풀구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갖고 잘 보십시오. 화살인데요. 윗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달아요. 그러면 이 활이 날아가면서 소리가 나겠죠. 휘파람 소리가. 이건 언제 쓰냐? 적군을 뭐 이렇게 쏴서 죽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얘가 날아가면서 나팔 소리처럼 나는데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전쟁 시작되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다 할 때 이걸 막 쏘아 제낍니다. 그래서 휘파람 소리를 내서 경보 장치로 쓰는 거죠. 처음 뭔가 시작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효시는 소리나는 화살이다, 어떤 사물의 시작이다 할 때 쓰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고자로 읽지 않고 효로 읽으시는 게 좋겠고, 이런 화살은 시작할 때 썼다는 용도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일울성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울성 한자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다 성이 되고요. 추가되는 부스만 잘 보시면 되는데 획순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혹시 경의서당 책 있으신 분들은 30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영상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일울성, 재성, 다물성, 정성성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발글성, 바디성, 서고성, 오기름성 이런 한자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를성자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어떻게 봐요? 네, 도끼날이 있는 창으로 보고요. 이 가운데 있는 한자가 바로 장정정입니다. 장정은 20살 정도 된 어른을 성인 남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날이 달린 창으로 장정이 싸움에 나갑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또는 이런 날이 달린 붙은 창을 들 수 있는 장정은 성인이 돼야 된다. 다 컸다. 이렇게 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획순이 좀 특이한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통 쓰실 때 하나, 둘 하고 이거를 한 번에 쓰시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쓰는 것이 원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것까지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획이 돼야 되는데 저도 원칙을 얘기하지만 저도 6획으로 막 빨리빨리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규칙은 장정정 때문에 획순을 나눠야 된다는 건 참고 한번 좀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성공하다, 성장하다, 완성하다, 찬성하다, 육성하다, 성취하다 다 이루다인데요. 자, 거기다가 흑토를 쓰면 재성인데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재라는 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언덕 고개 재를 넘어간다. 재를 넘어가 보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서 설명할 상당히 있는데요. 성곽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뭐 남한산성, 만리장성 이런 성곽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재자가 바로 그 성곽을 만드는다기 때문에 흑토가 그 재료가 되겠고 잘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고개나 성이나 성곽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곽, 도성, 성벽, 만리장성, 남한산성 이럴 때 쓰는 성자인데요. 재성, 산성성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한자 부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릇인데요. 그릇에다가 일월성 다 만들어서 담습니다. 뭘 담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거 담는. 이왕에 담는 거 어떻게 담아야 돼? 수북하니 담습니다. 많이 담습니다. 풍성하게 담습니다. 그러면 좋죠. 조금씩 조금씩 담으면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음식물 남긴다고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또 이렇게 뷔페식으로 하는 집들도 많이 있더란데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씩 담아 주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 이렇게 덜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부잖아요. 해보면요. 근데 제가 배고파 가지고 막 밥을 해서 식구들 줄 때 엄청나게 밥을 많이 줍니다. 왜요? 제가 배고프니까. 근데 제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참 주부의 입장에서 이상해요. 제 배가 고프면 많이 주고 담을성자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를성자는 그릇에 뭔가 많이 담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담습니다. 성대하게, 풍성하게, 무성, 성쇠, 왕성, 번성, 많다 많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성성인데 뭘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말을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는데요. 말은요, 내 진심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0.1초 만에 나오는 것이 다 진실이랍니다. 그래서 말은 한번 뱉으면 또 담아서 이렇게 주워서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조심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이라는 게 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혹여라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 비어서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식 전달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 만들어서 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한다. 말이라는 거에서 빚도 갚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았다고 하잖아요. 천냥빚 참 대단하죠.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
등지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인연을 끊는 사람도 많고 말이라는 거 뭐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조심해야 되고 한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정성성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이 정성성에 대한 해석이 엄청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성 말이라는 거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정성, 충성, 지성 정말 멋진 자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자. 발글상 보겠습니다. 날일 써서 해가 밝다, 성색하다, 뭐 말씨와 안색이 좋다 이럴 때 쓰는데 발글상 이름명자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인명, 이름자에 성 들어가신 분들 반갑죠? 그 다음 볼게요. 바디 성자는 우리 영어 몸 바디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배틀이에요. 배틀. 대나무로 만든 배틀 바디고요. 가마니를 틀 때 쓰는 기구고요. 우리가 보기는 좀 드무니까 이렇게 그런가 보다. 소재가 대나무였나 보다. 이렇게 한번 아시면 좋겠고 그걸 만드는 장인은 이런데 점점점 기계가 나와서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장인들도 없어지고 이런 장인이 없다면 이런 한자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서고는요. 책 서자. 창고고자. 그럼 딱 아시겠죠? 그렇죠. 책 창고입니다. 책이 다 완성해서 보관하는 서고고요. 책을 넣어두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서늘한 곳에 둬야 썩지 않기 때문에 성재라고 해서 제실, 서재할 때 있는 제자입니다. 책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이런 사람이라서 책이 정말 소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책이 넘쳐나죠. 책꽂이가 엄청 많죠. 이제 뭐 나눔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뭐 집필할 때도 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은 모아놓고 이래야 되니까 위에 집을 쓰고 아래다가 이룰성자를 집어넣어서 집에 완성된 책을 차곡차곡 놓는 창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는 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 옥이름 성자는 옥자 쓰고 성 써서 잘 만들어진 옥이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인명자에 성자 들어간 되도록이면 여자 이름이 들어가겠죠? 엄마들 이름 맨날 자자 들어가는데요. 성자. 저희 이모 이름인데요. 성 이름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